매주 월요일 정치 이슈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영식당에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영식당의 두 공동대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 이상민 PD 두 분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재보궐선거 지금 하고 있고 주말간에 사전투표가 있었습니다. 자, 문제는 사전투표율이 최종 지금 8.98%입니다. 이게 뭐 사실 이게 교육반 선거 때문에 좀 서울 전체를 하다 보니까 낮은 건데, 부산 금정 같은 경우는 되게 뜨겁습니다. 일단 부산 금정 얘기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사전투표율 나온 걸 보니까 민주당에게 희망과 기대를 좀 갖게 만드는 결론이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결론적으로. 예, 뭐 6개월 전 총선과 비교했을 때 금정구 사전투표율이 좀 낮게 나온 것 같고, 뭐 전남 영광이나 곡성, 뭐 강화 이쪽이랑 비교해서는 좀 턱없이 낮은 수치. 뭐 거기도 원래도 높았었고 40%대니까. 그렇죠. 예. 근데 좀 많이 낮은 것 같아서 이건 뭐 정치권의 통설로 봤을 때는 투표율이 낮으면 뭐 보수에게 유리하고 높으면 진보에게 유리하다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이게 그 현지에서 들려오는 여러 이제 그 유권자들의 목소리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거부감, 불쾌감 이런 것들을 많이 피력한다 하시고,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가 금정구를 방문했을 때도 지역 유권자 반응이 썩 그리 좋지 않다라고 민주당 쪽에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일화 막판 효과도 있었고, 또 부산 출신인 조국 대표가 찬조 연설을 한다고도 하니까 이제 그런 대목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도 같고요. 그리고 어제 재밌는 입장 발표가 있었는데, 김민석 최고위원이 투표율로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 몇 마디 잘못해가지고 보수 결집이 되는 것보다는 일단은 표정 관리하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저는 시그널로 좀 일단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종합해 봤을 때 현재 보수 유권자층이, 금정구의 유권자의 이 어떤 적극 투표층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어떤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좀 피로감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뭐 내 하나 안 나가도 이거 이기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다 꼴도 보기 싫다, 안 나갈란다 해서 투표를 포기하시는 층이 오히려 더 많아지지 않았겠느냐라고 판단을 민주당 쪽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투리 좀 들어간 거죠? 좀 들어갔습니다. 내 하나 안 나간다고 안 되겠나? 뭐 이런 사투리를 하셨는데, 부산 출신 조국 대표님. 단일화. 재미없었습니다. 자,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정권 심판을 위해서 여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대의에 복무하는 차원에서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요청에 응하겠습니다. 가죠. 언제 갑니까? 오늘 갑니다. 오늘 갑니까? 그래서 반드시 부산에서 승리를 이끌겠습니다. 근데 지금 모당은 왜 갑자기 저렇게 사람이 많았습니까? 영광이요. 영광이 참 그렇죠. 알겠어요. 영광 걱정을 하시는데, 일단은 이 영광 전에 인천 강화 쪽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인천 강화 쪽은 여전히 좀 보수의 텃밭이다 보니까요. 이쪽의 분위기가 훨씬 더 뜨거운 것 같아요. 이제 무소속 후보를 포함해서 이제 여러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분위기를 굳혀가야 되긴 할 텐데, 아무래도 이제 북한과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 지역 유권자분들도 현 집권 세력에게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확성기 소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평소에 좀 들여다봐주지 않았다라는 그런 불만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기대를 걸고 있긴 한데, 다만 이쪽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자, 조국 대표 걱정. 이재명 대표님 나오십니까? 술 먹고 지도도 볼 줄을 모르는 그런 선장. 그런 선장에게 배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죠. 절대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국 대표와 함께 전화를 걸어가지고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반드시 징치해서 징치란 말씀 자체 계속 쓰시더라고요. 그러면 또 탄핵 얘기했다고 또 그러니까. 징치 말씀 그거 참 어려운. 끌어내려야죠. 어떡합니까? 박지훈이랄지라도 끌어내려야죠. 왜 제가 못하면 진행을 못하면 끌어내려야죠. 끌어내리세요. 어쨌든 그런 술 먹고 맨날 술만 먹는 선장 끌어내려야죠. 맞습니다.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그 지금 이재명 대표 웃고는 계시지만 곡성하고 이 영광의 열기. 아니 김기현 대표님.
뻔뻔함이 아주 기네스감이에요. 탄핵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근데 거짓말 하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정말 대통령병에 걸렸어요. 징치라고 했잖아요. 내팽개쳐진 민생을 좀 걱정하세요. 아유. 갈게요. 가요. 울산 가세요. 아이고, 이 한마디 하려고 울산에서 올라왔네. 얼마나 먼지 압니까, 지금 KTX가. 많이 먹어요. 예, 갈게요. 조심히 가십시오, 김기현 예. 대표님. 요즘 공개적으로 활동을 많이 안 하시는데 안 하세요. 예. 항상 그 이상민 PD가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아유, 김기현 대표 보고 싶은데 볼 일이 여기밖에 없어요. 페이스북을 좀 참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사태도 거기서 했잖아요. 알겠어요. 잘 가세요. 예. 예. 그 전남 곡성 얘기를 좀 하면 여기는 지금 투표율은 되게 높았어요. 사전 투표율. 그렇지만 뭐 진보당이라든지 조국 혁신당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요 승부를 가를 핵심 어떤 요인, 변수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지금 선거 구도 자체가 여기는 3파전, 4파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어쨌든 호남의 맹주로서 자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쪽 네. 판을 흔들려면 결국 민주당의 유권자들 중에 이탈하는 표가 타 정당으로 이탈하는 표가 있느냐. 네. 기존에 민주당 찍어줬던 분들이 진보당이나 혹은 이제 조국혁신당을 찍어주는 분들이 생기게 된다면 표가 분산되는 거니까 민주당 대세론이 꺾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제 지난주에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뉴스 인사이드에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뭐 표본이 좀 적긴 한데요. 500명짜리 그 여론조사에서 진보당이 1위가 나온 조사도 있었기 네. 때문에 진보당에서는 지금 연광선거에 굉장히 좀 사활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막판 조국혁신당의 추격과 진보당의 추격이 살아난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이 지역구를 지키지 못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상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각자 이 사전 투표율에 대해서는 해석하는 바가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이롭게 예. 본인 진영이 이롭게 생각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민주당 쪽에서는 이 투표율이 높은 게 역시 민주당을 응원하는 분위기가 더 크기 때문에 투표장에 나온 분들이 많은 것이다라고 하시지만 진보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뭐 국민의힘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지역 정치권의 분위기를 좀 변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섞인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입장들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전 투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고요. 물론 본 투표율까지는 우리가 끝까지 뚜껑을 다 열어봐야 할 것 같아서 저희가 뭐 전반적으로 지역구를 다 훑어드리긴 했습니다만 네. 본 투표까지는 가봐야 된다. 하나만 더 서울 교육감 선거 지금 사전 투표는 매우 낮습니다. 좀 아쉽긴 이게 조금 합니다. 걱정스럽기도 하고 뭐 걱정스럽다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게 최종 투표율이 매우 낮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8.9, 8.8 맞습니다. 정도라면 네. 그런 선거면 사실은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지역구 자체가 다 서울 전체다 보니까 그런 일인 것 같긴 한데 우리 지금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요한 선거인데 글쎄요. 이 부분은 좀 더 많은 분들이 참가를 한동훈 대표님 아이들의 미래를 말씀하셨는데요. 네 아이들하면은 굉장히 깨끗하고 순수한 아이들 알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막말하고 공격하고 정말 이번에 막말한 정당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정당 뽑아서 되겠습니까? 그런 후보 어디 있는지 네. 뻔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예.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여사 문제 오. 이거 민심의 반응에서 반드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 세게 나가세요. 요새 보니까 그러나 세졌어요. 그러나 또 왜요? 물론 내부 총질이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계속. 김여사를 공격한 건 아닙니다. 공격한 거 아니에요? 아니 방금 언급을 했는데 했잖아요. 뭐 공격이 아니에요. 억측입니다. 뭘 억측이 했잖아요. 하지만 민심의 반응에서 반드시 인적 쇄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만한 얘기 또 하시네 또. 물론 김여사를 공격한 건 아닙니다. 하나만한 말이 이게 안 맞아요 항상. 하지만 또 봐. 김여사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뭐예요? 왔다 갔다 하십니까 한동훈 대표님? 물론 물론 김여사를 공격한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얘기 하죠. 아니, 그 말이 그 말. 그 말이 그 말인데 국정감사 때문에 이런 말씀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 오해하고 계시네요. 오해라니요. 자 국정감사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국정감사가 민주당은 지금 말하듯이 김건희 여사, 야당 김건희 여사 얘기, 국민의힘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 재판을 결과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지금 붙는 형상인데 이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는 지금 인적 쇄신 등등 김건희 여사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으로도 국감에서는 아마도 김건희 여사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자, 어떤 점 2주차 국감 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뭐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재명 방탄 국감으로 네. 만들고 싶어하는 장면들이 많이 펼쳐졌었고요. 네. 지난주를 좀 정리를 해본다고 하면 이제 그렇게 해서 주도권을 끌고 가고 싶어 하는데 그러기에는 뭐 어쨌든 국정감사는 뭐 전통적으로 좀 야당판 그렇죠. 야당이 원래 국정감사에서 주도를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행정부 견제를 네. 통해서 국회의 어떤 권위를 세우는 시간이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야당 쪽에서는 정조준하고 있는 김건희 국정감사가 되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겨냥하기도 하지만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사람들이 지난주에 많이 나왔고 아마 대표적으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행안위 국감에서는 경찰청장이 마포대교를 김건희 여사가 이제 순찰 갔을 때 예. 아니 이거 교통통제 했으면서 왜 거짓말하냐 이제 그 대목이 드러나가지고 논란이 됐었었고요. 논란이 됐었죠. 그리고 이제 국토위에서는 이 양평고속도로 변경안 때문에 덕분에 김건희 일가의 어떤 경제적 특혜, 보상 특혜가 사실상 주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게 또 확인이 됐거든요. 이제 네. 이런 대목들이 다 드러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의 공분을 또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기조가 이번 주 국감에서도 마찬가지로 예고가 되고 있고 예상을 해보자면 물론 21일 국감, 즉 법사위 대검 국감에 강혜경 씨, 중요하죠. 예, 이 명태균 국감. 게이트의 폭로자인 강혜경 씨가 출석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좀 시간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이번 주는 아닌데 다음 이제 주입니다. 그 대목이 예. 좀 주목이 되고 다만 노종면 의원실에서요 네. 지금 어제 오늘 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걸 보니까 이 강혜경 씨 쪽의 녹취록을 확보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즉, 보이죠. 예, 그죠? 왜냐하면 이제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된 디테일한 내용들이 전부 다 이쪽 녹취록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언론을 통해서 이 명태균 게이트가 또 정조준된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강혜경 네. 씨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국감 기간에 드러날 수밖에 없어서 이번 주에도 역시 빠지지 않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과 더불어서 뭐 윤석열, 김건희 여사 두 사람의 명태균 게이트와 결부된 여러 의혹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라 네. 그렇죠. 이 대목을 우리가 제일 주목해봐야 될 거 어쩌면 아닌가. 김건희 게이트가 김건희 여사 문제보다는 명태균 얘기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아유, 그럼요. 저는 그런 계속해서 생각이 자료화면에 드는데 등장하고 아니 나는 왜 부정합니까? 예? 아니에요. 국정감사 환노위에서 내가 퇴장당했는데 내 얘기를 왜 뺍니까? 박영식 국적이 어디요? 국적이 한국이죠. 대한민국. 국적은 한국인데 일본 아니죠. 반등성명 대봐요. 예. 내 국감 이슈에서는 처음에 내 파행을 내가 이슈로 덮었는데 내가 메인 토픽이 아니고 어떻게 명태균이 아니 근데 대다수의 명태 환등성명 대봐요. 아니 대다수의 국민 여러분들은 호다리가 얼마요? 예? 호다리 국적이 어디요? 러시아요? 블라디보스톡이요? 노르웨이 예, 같은데요. 참네 참. 아니 근데 김문수 장관님에 대해서 대다수 국민들이 이제 별 관심 없을 관심 거예요. 없어요. 어떤 말씀을 하셔도 예. 내가 장래 지도자 그 여론조사에 내 오른 거 못 봤어요? 장례 지도자요? 장례 장래 지도사 보람상조 말고 장래 지도 참저 왜 올랐는지 몰라. 현대 프리드 이런 거 말고 예. 참저 아니 그 자꾸 선조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퇴장을 당하시고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환농입니까 여기? 아닙니다. 왜 부정합니까? 부정 안 합니다. 참 아니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란 말씀을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오늘 그 하시니까 점심은 아바이순데 어때요? 예, 알겠습니다. 아바이 순대 드십시오. 아니 이제 김문수 개인이면 그런 말씀하셔도 되는데 그럼 장관이신데 내가 집단입니까? 여러 명이에요? 퇴장 좀 하십시오. 나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예. 그래도 그 출연료 주는 거죠? 드리겠습니다. 예. 환노의 출연료. 예, 반장하겠네요, 진짜. 순대 먹어야지. 예, 알겠습니다. 자, 김문수 장관은 주목받지를 못했어요. 결국은 명태균 그렇죠. 씨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단독 했던 명태균 계속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면 내일도 저희가 뉴스토마토에서 단독 보도 하나 나갈 것 같아요. 그 내용도 뭐 제가 지금 알려드릴 수 없지만 또 내일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공론은 명태균 씨가 계속 인터뷰를 합니다. 이게 또 눈에 띄어요. 예. 정치권에서는 이제 명태균 게이트 얘기가 공공연하게 돌고 있는데 자신의 SNS에 정치인 한 명씩 계속 거론하고요. 왔다 갔다 하는 모습. 폭로라고 할 수도 있고 협박이라도 할 수 있고 근데 요 며칠 사이에 홍준표 시장 얘기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설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일단은 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이제 인물의 등장이 홍준표 시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네. 더
확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아까 잠깐 한동훈 대표님 나오셨습니다만 네. 최근에 이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는 구태 정치라고 언급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구태 정치가 아니라 명태 정치. 명태전치. 명태 정치인 상황이고 예. 뭐 연루된 본인들은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빨리 뉴스토마토 보도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진실의 대열에 탑승을 차라리 하셔서 낫지 않겠나 생각이 빨리 들죠? 밝혀주셔야 네. 됩니다. 이게 자꾸 반박하시다가 거짓말이 드러나게 되면 나중에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약간 스토리가 명태균 씨가 뭘 다 갖고 있고 결국 반박했다가 명태균 씨가 재반박해서 더 난감한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들은 뭐 정치자금법이나 예. 공직선거법 대부분 이런 대목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연루되신 분들의 경우에는 나중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이거 지금 뭐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뭐 당원 명부 관련해서는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네. 아니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검찰 쪽에서 검사 조사한다고 해서 제대로 된 결론 안 나오듯이 그렇죠. 국민의힘에서 자체 조사한다고 이제 뭐 진상 조사하면 진상을 밝힐 수는 있겠습니까? 이건 결국에는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면은 이제 수사의 방향으로 나아갈 텐데 저는 이런 대목은 상설특검에 가장 적합한 사안이 아닐까 그렇게 보이는데. 싶기도 해서 네. 민주당 쪽에서는 저는 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국한해서 좀 짧고 굵게 수사할 수 있는 상설특검을 이 대목과 관련해서는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아까 이제 홍준표 시장이 자신의 이름 거론하니까 뭐 막 화를 많이 내셨는데 그러니까요. 예. 이거를 뭐 처음에는 문제 인물이라고 자기가 선을 그었다는 거예요. 예. 명태균 씨에 예. 대해서는 예. 자기가 정치 브로커라고 인식해가지고 빨리 선을 그었다고 했는데 1차전의 마무리는 이거 성령 없이 만약에 수사를 하게 되면 홍 시장 당신이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명태균 씨가 저 글이잖아요. 저렇게 얘기를 했고요. 저보다 홍 시장님 더 위험해질 수 있어. 요는 왜 요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물음표. 존중해 주시는 태도인가요? 있어요? 시장으로서? 예, 예. 경남 쪽이라서 약간 아, 올리나 봅니다. 올리나 보네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나니까 홍준표 시장이 마음대로 짓거리고 감옥에 가라라는 페이스북 글을 예, 올렸다가 맞습니다. 삭제를 합니다. 삭제를 합니다. 요게 1차전이고요. 또 예. 2차전은 당원 명부 얘기가 나오니까 예, 예. 명태균 씨가 국민의힘 당원 명부 56만 명권을 홍준표한테 물어봐라. 아, 이거 이렇게 또 이제 자꾸 저렇게 나온다. 저렇게 올리니까 또 홍준표 시장이 네, 안 그래도 분풀이 할 곳이 없었는데 네. 잘 됐다. 이걸 나한테 내가 흘린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거 빨리 수사해야 된다라고 또 발끈합니다. 발끈하셨어요. 근데 그 SNS를 또 지워요. 좋아요. 이게 2차전이거든요. 나 이런 거 보면은 왜 SNS 글을 올려놓고 왜 자꾸 왜 지우게 지우세요? 되는지 왜 지우세요? 등장을 빨리 해주십시오. 왜 지우세요? 잔불도 남김없이 다 처단해야 됩니다. 깔끔하게 정리해야. 네, 검찰할 때는 그런 일 안 했어요. 지금 검찰이 바로 져야 나라가 바로 진다. 이런 각오로 빨리 저거를 빨리 처단해야지. 화가 엄청 나셨네. 선거 브로커 하나 때문에 혹시 몸있네 해가지고 지금 나라 꼴이 이거 개판됐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이고, 정신 차려야죠. 빨리 저거 미적지근하게 하지 말고 엄정하게 빨리 처리하란 말이야. 아니, 그 지우긴 왜 지우세요? 왜 SNS 자꾸 지우시는 거예요? 그건 내 마음이지 내 개인의 시인데. 아니, 겁나시는 거 그뭔 상관이 있어? 아무튼 저 마음대로 짓거리고 감옥에 들어가든지 말든지 옥에 들어가든지 말든지 빵에 들어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짓거리라. 오. 화가 단단히 내는 아무 관련도 없어요. 겁이 나시. 뭐가 겁이 나? 예. 잔불도 남김없이 깔끔하게 깨끗하게 그냥 아니 근데 처리버려. 마지막에 명태균 씨가 명태군? 고육지책으로 나온 홍 시장님 메시지. 저 홍 시장님 사랑해요. 아,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그리고 30년 만에 김종희 얘는 위원장과 남자 싫어해. 예. 화해 자리도 만들어 드렸잖아요. 이런 얘기도까지 저것도 올렸거든요. 시장님 저거 어떻게 된 거예요? 봐야 돼요? 저 마음대로 짓거리라고 하세요. 저 하나하나 해석하다 보면은 예. 머리가 정말 빠집니다. 빠져요. 예? 야, 이게 선거 브로커 말을 믿습니까? 브로커요. 예. 저 사람 말이 믿음직합니까? 내 말이 믿음직합니까? 모르겠어요. 비슷비슷. 뭘 모르는 학교 선배님 하다가 이제 모른 척합니까? 그 정치인입니까? 뭐 아니 그게 아니고 고등학교 선배하고 그런 아, 상관없는 참, 거죠. 예. 박지훈이도 맘대로 짓거리고 저거 밖으로 아니에요. 나가라고. 그럼 나가게 왜 참, 나갑니까? 지금쯤이면 참. 누가 맞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 두 사람 관계는 어떤 관계죠? 홍준표 시장하고.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이제 뭐 홍준표 시장님은 저렇게 발끈하시고 반발하고 계시지만 명태균 씨의 주장만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
대구시장직 관련해 가지고 조력을 뭐가 했다라는 있는 게 것 같아요. 명태균 씨의 주장입니다. 이거는 이제 홍준표 예. 시장은 부인하고 계신 거고요. 예. 그 이게 어떤 대목에서 알 수 있냐면 그 김재원 최고위원 관련돼서도 언급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김재원 최고와 명태균 씨와의 어떤 그런 SNS 설전을 우리 두고 봤을 때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대구시장 왜 떨어졌는지는 알고 있냐라고 네. 김재원 최고위원한테 알려줄까? 물어봐요. 뭐 이런 거죠 보여요. 당신만 모르는 거 아니야? 아, 예. 당신이 왜 떨어졌는지 알고 있어? 사실은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 경선 들어갈 때 김재원 최고 같이 그렇죠. 가다가 떨어졌어요. 예. 동일하게 나섰는데 김재원 최고가 똑 떨어지고 나니까 네. 나는 알고 있는데 당신이 떨어진 이유를 모르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대구시장 선거에 뭘 아는 듯이 이야기를 명태균 씨가 하고 있어서 네. 요게 이제 홍준표 시장과의 관계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하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57만 명에 해당하는 당원 명부 야, 이거 어디에서 유출된 건지 언론이 따라가다 보니까 명태균 씨가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기억을 내가 더듬어 보니까 당시에 홍준표 캠프 측에서 당원 명부가 유출됐었다라는 식으로 의견을 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원 명부 유출의 핵심 뿌리가 홍준표 캠프였을 설. 네. 이제 이 당시 대선 경선 과정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배경을 놓고 본다면 홍준표 시장과의 관계도 그리 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유추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 화해를 시켰다잖아요. 화해 자리를 30년 만에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요게 이제 과연 김종인 위원장님이 한번 나오시네요. 같이 만난 적이 있다거나 맞아요? 맞아요? 뭐가? 아니 아니 그 예전에 그 김영선 의원이 그 데리고 와가지고 명시혜를 처음 내가 만났다고 봐요. 예. 보다니요. 근데- 예. 어? 아니요. 그럼 듣나? 아니. 그래서 그 내가 그 뭐 미션인지 뭐 줬다고 그 보도를 통해 내가 밖에 따문에 내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 근데 뭐 내 봐가지고 내가 한 10분 정도 그 만났기 때문에 그 시간에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뭐 미션을 줘. 내가 뭐 런닝맨하고 무한도전 찍나? 뭐 미션을 줘.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봐요. 아. 처음 봤는데 뭐 인사나 하고 그러는 거지. 친한 거 아닙니까? 아니 처음 봤는데 정치적 얘기를- 아버지라고 하긴 하던데. 예? 정치적 아버지. 아니 10분 만에 호적을 등록을 하나? 그 가족관계 등록도 10분 이상 걸린다고 봐요. 아니 멀쩡히 계신 분들도 명태균 상중- 씨가 상중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정치적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예? 예? 아버지가 뭐 여럿인가 보죠. 가족관계가 복잡한 거라고 봐요. 아니 그리고 그 내가 뭐 추워도 내가 그런 관계가 없다고 봐요. 네. 네. 잘 몰라 그런 거예요. 아니 그 정치적 아버지로부터 미션까지 받아가지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가 서울시장 재보궐선거할 때 단일화 미션까지 시킨 또 우리 것도 김종인 위원장이 주셨다라는 하셨다고. 그 이야기가 아니 있던데. 처음 만났는데 뭐 미션을 줘. 10분 만에. 그러니까 10분 아니 내가 뭐 미션맨이야 내가. 예. 이해가 안 되긴 실험맨도 하지만. 아니고 저. 근데 이제 그 새빨간 또 거짓말이라고 김종인 위원장이 하셨는데 네. 오늘 오전에 또 명태균 씨가 SNS로 어떤 김종인 내용이죠? 위원장을 저격하는 듯한 SNS를 또 만들었습니다. 살짝 소개해 주시죠. 요게요. 짧습니다. 예. 김영선이 있었다. 3월 5일 그 자리에 경희궁의 아침 와. 1521호. 시간, 장소, 사람 다 나와버렸네요. 경희궁의 아침 1521호가 요게 3월 5일 특정 시기에 어떤 사무실이었느냐? 대한발전전략연구원이라는 네. 곳이 나오는데요. 따라가 보니까 여기 사무실 소유가 김종인 당시 위원장이었다. 무섭네요.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네. 이제 온라인 상에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김영선이 있었다고 한다면 요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목격자가 등장하는 그렇겠죠. 셈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김종인 위원장께서 자꾸 그 지금 선을 긋고 계신데 요거 그러면 난감해지신 것 같아요. 김영선 전 김종인 의원한테 물어보면 안 나오거든요. 만났나고 하지 않았죠. 나왔잖아요, 이제 아니, 지금 저 10분 시간. 만났잖아 내가 10분. 떠시는 것 같아요. 내가 뭐 이효리야 10분. 저수원 댄밀이 내 것이 되는 시간. 엉뚱한 얘기를 하시네요. 딴따란. 따란따따란 엉뚱한 얘기 하시네요. 안돼 뭐저 명효리야 뭐야. 이제 그만해도 되게 아, 따분해. 다음 주제 하실 말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예. 홍준표 시장이나 김종인 위원장 같은 분들을 제가 보고 느낀 건데요. 네. 명태균 씨가 SNS에 뭘 올려가지고 저격을 하면 네. 특정인을 저격하거나 특정 어떤 사안을 저격을 하면 두 가지의 반응밖에 안 나옵니다. 첫째는
나이스하게 피해가는 답변, 네. 핑계를 대거나 아니면 거짓말이라고 선을 긋거나 명태균과의 관계를 선을 긋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로 발끈하거나 발끈하거나. 딱 두 가지의 종류밖에 나오지 않고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보여요. 자, 나경원 의원한테도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명태균 씨가. 예. 나경원 의원이 자신 SNS에 서울시장 재보선 때 의문점을 조금 던지니까 답을 한 건데 답도 잠깐 보면 나경원 대표님 뭐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또 전당대회 왜 패했는지 두 번째 만남에서 말씀을 올렸다. 큰 꿈을 품으셨으면 멀리 보고 큰 걸음 가셔야지. 야, 뭐 저는 뭐 이거 뭡니까 이거 막 되게 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이 시간에 저희가 이제 공들여서 명태균 씨의 SNS를 분석하는 게 전 좀 참담하긴 예, 합니다만 저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하니까 보면 그 나경원 의원이 의문을 제기한 게 두 가지거든요. 예.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자신이 그 당대표 선거에 나갔을 때와 또 이제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나갔을 때 예. 명태균 씨로부터 개입된 여론 조작 의혹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대목이었는데 맞습니다. 이게 지금 명태균 씨가 굉장히 합리적인 어떤 배경이나 의미가 있는 것처럼 SNS에 썼지만 저는 이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이상하다라는 그 지적에 대해서 마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내가 당신을 만나서 언급해주지 않았냐, 당신이 왜 졌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패배에 대해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더 큰 꿈을 꾸라고 그 말도 했다는, 아니면 이건 지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하고 했으면 했는 거지. 저는 이거 이제 당신은 빠져라. 아, 빠져라. 나경원 의원은 빠져라. 당신까지 왜 싸움을 거냐라는 의미의 도발로 저는 보이고요. 예. 큰 꿈을 품었으면 멀리 봐라.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지금 당신 여기 끼면 나중에 큰 판에 못 나가게 되니까 지금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하시고 빠지는 게 좋겠다라는 해석을 저는 했고요. 네. 이제 이게 지금 나경원 의원을 저격한 것으로 일단 보이는 메시지 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게끔 그런 거 하는 같아요. 그런 메시지 같이 보여서 일단 당신은 이 판에 낄 적임자가 아니라 나가라. 이제 요 이게 의미를 저는 들어라는 받아들였습니다. 사람이 뭐 오세훈 시장이라는 네. 다 들어라는 거예요. 나한테 덤비지 말라, 끼지 말라. 오세훈 시장, 안철수 뭐 의원, 오세훈 시장 안녕하십니까, 예. 오세훈입니다. 난감하시죠 정말- 요즘. 아니 난감하지 않죠. 무릎 정말 꿇었다고.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정말 뉴스가 도배되고 이렇게 시끄럽게 되는 게 정말 자중질환하면 정말 공멸로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번 만나셨다고. 매번 울었다. 울었다고요. 매번 울었다. 아 그렇게 정보가 정말 우후죽순으로 퍼져 있는데 확실한 것만 말씀하셔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 당은 그동안 공천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정해진 룰, 당원 당규에 따라서 최고위 또는 비대위에 따라서 의결해서 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후보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네. 다 의결을 해서 정하는데 어떻게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러네요. 근데 몇 번 만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해서 정한 걸 가지고 지금 와서 그렇게 부정한 방법이 있는 것 같다. 그럼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아닌 같습니다. 것 같습니까? 태극기. 예. 그거는 태극기는 왜 나옵니까? 그거는 그 말을 맨날 하시니까 그냥. 태극기는 20m 정도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뭐 오세훈 네. 시장님이 굉장히 다양한 선거를 앞두고 선거 기간에도 다양한 사람들을 골고루 만나실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보는데요. 골고루 해야죠. 골고루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보는데요. 오히려 그런 한 사람의 의심의 그 눈초리가 더 당을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데 지금 민심이 아주 차갑습니다. 예. 민심을 보듬는 방향으로 골고루 가야지. 알겠습니다. 왜 한쪽으로만 계속 가가지고 정치 혼란을 부추기냐 이렇게 말씀 하나만한 얘기를 하시는. 아니, 하나만화가 아니죠. 저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만화. 피해가는 답변. 답변. 나이스하게 피해가는 답변일 답변. 뿐이지 본질과 핵심과 만났냐고 관계가 없는 물어보는데 말씀 안 얘기잖아요. 하세요. 저렇게 박영선, 송영길식의 방식으로 선이라니요. 서울시를 발전시킬 수 없으면 마음속에 태극기를 좀 심으시기 알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요거 한 번도 거론 안 되는 분이 있어요. 네. 김성태 전 대표는 한 번도 거론이 안 돼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숙수입니다. 명태균 씨 거론 자체는 안 해요. 별로 알지 않는 알지 사이에. 않는 얘기 안 해요. 가만히 계세요. 네. 본 의원은 사실상 아픔이 많고 서럽이 정말 살아있는 정신입니다. 뭐요? 뭐라 합니까? 그래서
그래서 설상 그걸 쓰고 뭐 이번에 당선 관계에 대해서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저로 않습니다. 사실상 용산과 한동훈 대표가 이제 모여서 하나가 돼야지. 세균 이슈에 대해서 너무 파는 데 있고 신호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괜히 모셨는 것 같아요. 뭔 말인지 하나도 아니 모르겠어요. 불러놓고 왜 모이나 하면 어떡합니까? 똑바로 발음을 하셔야지 말씀. 아 내가 뭐 술이라도 먹었습니까? 충농증 걸리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럼 갈 때 대리비라도 불러주세요. 불러드리겠습니다. 3만 원 주세요. 네. 자, 우리 아까 말씀하시려면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아까 오세훈 네. 시장이 잠깐 등장하셨지만 네. 저는 이제 4번 울었다 이제 이런 명태균 씨의 주장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거는 저는 사실에 부합한다라기보다는 네. 어떤 사실을 가리기 위한 아하. 사실로 가장한 거짓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 게 이게 이제 그 명태균 씨의 주장이라는 것은 저는 절반의 사실, 절반의 거짓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아하. 그 절반의 거짓 중에는 마치 사실을 가장해서 여러 혼란을 부추길 만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퍼뜨려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과 핵심을 뭔가 덮기 위해서 자꾸 뭔가를 거짓이 될 만한 사례들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명태균 씨의 SNS나 명태균 씨와 관련된 보도를 전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자칫 잘못하면 핵심과 본질이 뭔지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령 정치인들을 뭐 많이 알고 있다. 정치인들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고 어떤 사안에 내가 개입을 했다라고 본인이 주장은 할 수 있는데 이 사태의 본질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공천 개입과 맞습니다. 여론 조작 의혹으로 자꾸 우리가 이게 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명태균 그렇습니다. 씨가. 예. 사실로 둔갑한 거짓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물론 일부 정치인들은 그런 측면에 억울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관심 가져야 된다는 거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성, 네. 몇 번 만났고 어떤 얘기를 어떤 의혹에 함께 공모를 했거나 방조를 했거나 묵인했는가 네. 이제 이런 지점들을 주목해야 되는데 너무 비본질적인 부분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오늘 대통령님은 한 번도 안 나오셨어요. 어떻게 그런 잘 다녀오셨어요? 잘 다녀오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모두 반갑습니다. 예. 저 보고 싶으셨죠? 보고 싶어요. 정말 우리 한강 작가 네. K 노벨의 승리입니다. 예. 응? 이건 국가적 경사입니다. 제가 그래서 기뻐합시다 해서 선물 준비했어요. 어떤 진짜요? 선물? 정말 이런 날에는 정말 뭐예요? 간에다 데미지 좀 줘야지. 그래서 술 한잔 갖고 하자고. 오셨어요? 아이 참네. 한강 작가님 그좀 정말 하지 경사입니다. 그 한잔 술 때문에 하자고. 맨날 난리인데. 그 참 맥주를 이거. 또 들고 오셨네. 정말 좋아. 지금 왜 그러십니까? 이런 진짜로? 날에는 한 잔씩 해야 돼. 맨날 한 잔 하시잖아요. 소년이 온다. 정말. 채식주의자. 나는 그 육식주의자인데. 아유. 정말. 좋다고 그게. 응? 술주의자잖아요. 음주주의자. 그치. 정말 대단하십니다. 속편 나왔네. 네. 근데 왜 자꾸 독대를 하자고 하는데 마치고 독대하세요. 선거 마치고. 독대하는 건 좋다 이거야. 예. 근데 왜 자꾸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예. 왜 자꾸 이상한 말을 자꾸 하는 거야? 그거 술맛 떨어지게. 알겠습니다. 그래도 아유, 맛있지? 가시죠. 술도 드십시오. 술 마시네. 잘 마시네. 야 이게 기가 막히네요. 동남아 공장이 있어 맥주 공장이. 예, 맥주 맛있어. 다 그 맥주를 아침부터 갖고 오시고.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좋아. 야, 진짜 아니 소품이 이거 대단하시네요. 아니 지금 소품 등장으로 야 이게 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니 여러분들이 그 출연료 주면 이걸로 가는 거야 다. 감사합니다. 예. 아껴서 야. 뭐 하겠어. 잘 맥주 그만 드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저 정도로 또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애를 준비를 많이 하시네요. 준비를 많이 하시니까 걱정이 됩니다. 또 압수수색 당할까봐. 조심하십시오. 소송 미뤄서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대통령 맥주를 마지막으로 영식당 식당 같네요. 마무리를 좀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 이상민 PD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